네,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과 관련해서 먼저 기본 윤리에 속하는 품위유지 의무,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 비밀을 준수할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무에 불과하죠. 이제 실전 중개 실무상, 현장 중개 실무상 실천적으로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의무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공인중개사법 25조와 26조를 통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25조를 통해서 그 근거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25조가 확인 설명의 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중개 완성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데요.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양 당사자 간에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를 받았다면 당사자들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한다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죠.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한다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옳겠죠. 왜냐하면 토지 매도인, 주택임대인은 그 부동산 소유자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보다도 그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매매계약이면 매수 의뢰인, 임대차 계약이면 임차 의뢰인, 무슨 권 설정 계약이라면 무슨 권자 의뢰인에게 설명하는데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설명의 근거자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같은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도 하여야 한다는 거죠. 성실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의 제시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법 25조에서 1항의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 25조 3항, 2항은 잠시 후에 보고 3항을 보면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입니다. 이건 25조 3항에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이렇게 나가요. 두 번째 중개 완성이라는 표현이 조문에 등장하고 있죠. 중개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을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3년 동안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그러나 확인설명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의 방법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그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입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과 같은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도 해야 된다.
성실 정확한 설명과 근거 자료의 제시가 모두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25조 3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를 바로 이어지는 26조가 규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함께 무엇을 작성해서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서 거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모두 다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를 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중개 완성 시 작성한 확인설명서는 거래 계약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는 것이지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설명은 누구에게만?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법률로 규정을 해 두었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의무도 추상화되고 말 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시행령을 통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 21조 1항 각호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그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벽면 및 바닥면 도배의 상태, 수도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시설물 등의 상태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답니다. 세 번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과 일조,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 조건을 설명해야 된답니다. 네 번째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각종 공법상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 거래 예정 금액과 거기에 따라 산정한 중개보수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그리고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취득 의뢰인이 알아야 할 조세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과 같은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용도 이런 거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등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권리관계를 설명할 거면 토지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갑을구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요, 벽면 및 바닥면 도배의 상태도 있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의 상태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 저런 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로 조사할 수 없는 정보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이전 의뢰인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접근해서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사항들이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 사항 중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25조 1항과 3항 사이 2항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법 25조 2항에 둔 거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상태, 내벽, 바닥면, 도배 등의 상태에 관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했는데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이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느냐? 조치를 어떻게 취하면 되는지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령 21조 2항이 만약에 이전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 즉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면 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 상태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입증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해야 할 대상은 취득 의뢰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개가 완성이 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그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하라고 했냐면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확인 설명서도 함께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으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들은 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2023년 개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해야 될 이 사항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의뢰인, 그러니까 이 주택 임차 의뢰인이겠죠. 임차 의뢰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임차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전세 사기 문제가 큰 시사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주택 임차 의뢰인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법상의 의무가 신설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어쨌거나 하면 돼요. 그러나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함께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조가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했고 바로 이어지는 26조는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5년간 보존 의무가 생략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개가 완성되었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이 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않는 것은 모두 업무정지 처분 사유들이에요. 그런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중개 완성 시 작성해야 될 거래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어요. 근데 권장할 수 있다고 했지 하여야 한다고 시행령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지 의무를 부과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는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만일 국토부령을 개정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을 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서식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9가지 정해 두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식은 권장되는 표준서식도 없지만 토지매매계약서든 주택임대차 계약서든 상가교환계약서든 간에 중개완성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이 9가지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9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다시 말해 소재지, 면적, 지목, 건물의 용도, 구조 이런 것들 기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언제 이 거래 성사에 합의가 있었는지의 시점을 계약서에 남겨야 됩니다. 계약일이고요. 이게 매매계약이라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어야 될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의 기준일이 바로 또 계약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총 거래 금액이 얼마고 계약금 지불 시기와 금액, 중도금 지불 시기와 금액, 잔금 지불 시기와 금액 등을 기재를 해야 할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다시 말해 이행의 시기죠. 통상적으로는 잔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로 물건의 인도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상의 어떤 물적 부담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에 따라 말소 조건부로 거래하는 건지 매수인, 임차인 등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인지 하는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계약이었었다면 조건 또는 기한,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건마다 늘 항상 함께 작성해야 되는 게 확인설명서였었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8가지 외에 그 밖의 약정 내용, 특약사항으로서 미납된 조세를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한다든가 부합물, 부속물, 종물 관계에 있는 물건의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약정 내용들이 있다면 그 특약사항도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한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거래계약서는 5년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완성이 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게 2가지라는 거죠.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서식은 2가지인데 첫 번째가 거래계약서, 두 번째가 확인설명서인데 이 2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동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요. 먼저 차이점부터 살펴보면 거래계약서는 앞서 보셨듯이
국토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권장되는 표준 서식조차도 시행규칙에 아직 존재하지 않고 그저 필수적 기재사항만 9가지가 정해져 있을 뿐이었었죠.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무려 4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까지 있어서 1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입니다. 2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이고요. 3서식은 토지 확인설명서이며 4서식은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입니다.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의 결정적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확인설명서는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서식 보존 의무는 3년 보존하는 거 아니면 5년 보존 둘 중에 하나인데 앞서 보셨던 전속중개계약에서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죠. 전속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해야죠. 그리고 얼마 보존? 3년 보존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서 서식 보존은 3년 보존 아니면 5년 보존 둘 중에 하나지 1년, 2년, 4년, 6년 보존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근데 외울 것도 없는 것이 유독 거래계약서만 5년입니다. 나머지 공인중개사법상 보존 의무는 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할 의무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보존 의무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한다는 점, 작성 시점이 같다는 거죠. 앞서 보신 전속중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발급 및 교부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 일방에게만 교부하는 거죠. 그런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제 두 서식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서명 및 날인하는 의무 이행의 방법이 같습니다. 거래계약서도 확인설명서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날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16조 인장등록 의무가 1항도, 2항도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했었던 거죠.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모든 거래계약서와 모든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거래계약건에는 관여한 일이 없다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하거나 날인할 의무가 없지만
해당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을 하되 어떻게 서명 및 날인을 하라고 했냐면 조문에 함께라고 써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예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같이 둘 다 투게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그냥 그와 함께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될 것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 이거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어디 근무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양분될 거예요. 주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소속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행위를 한 때라면 누구와 함께겠어요? 대표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것이고,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행위를 한 때에는 누구와 함께?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and냐 or냐 가지고 자주 틀린 지문이 출제되고 있다고 했었죠.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법정서식에 되어 있어요. 저 뒤에서 이제 보게 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도 신고 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r가 아니라 and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서명했다고 날인하지 않거나 날인했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면 업무정지 처분,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거예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죠. 그러면 서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필로 해야 되겠죠. 필적이 남게. 날인을 할 때는 어떻게? 업무개시전에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날인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라고 했죠. 앞서 공부하셨는데 주사무소에서 대표자가 계약서나 설명서에 날인하는 이 인장은 어떤 인장입니까?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겠죠. 분사무소에서 책임자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날인하고자 쥐고 있는 도장은 어떤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책임자가 들고 날인을 하는 거죠. 이때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날인하는 인장은 어떤 인장?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나 세로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규격의 인장입니다. 그 동일한 그 인장, 그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존 의무는 거래계약서가 3년, 거래계약서가 5년, 확인설명서가 3년 다르죠. 그러나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이것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연관되어서 중개실무편으로 가면 하나하나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작성을 위한 조사의 방법들이 연결될 것이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규격화된 법정서식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법정서식마다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이 법정서식 속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서식 속에 작성 방법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 언제든 시험 문제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그 구체적인 확인설명서 서식의 내용, 작성 방법, 유의사항들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와 함께 묶어서 기초이론들 정리해 보셨습니다.